네, 두 분 목사님 이제 재단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우리 소희룡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상임 대표를 특히 초대에 처음에 이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. 심지어 문자 보낼 비용조차 좀 부담될 정도로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되돌아보시니까 감회가 어떠신지요?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갑자기 서거하시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노사모들이 이제 우왕좌왕할 때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그 생각 기억도 없을 때였어요. 근데 이제 내 같은 사람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충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거는 어디서 혁명을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. 이제 그런 때에 이제 나는 나이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할 때쯤 돼서 이제 그때 이제 노 대통령이 서가시고 3년째죠. 3년째쯤 됐을 텐데 이제 지역에서 노무현 재단을 이제 설립을 하자 그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 대구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시민단체 지도층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우리도 회의를 했죠.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초대 대표를 할 사람은 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북대 교수라든지 총장 출신들도 많이 주죠. 각 대마다 이제 임무도 있으니까 주로 이제 총장 교수 출신들이 거론돼서요. 거론되니까 그분들 다 이제 이미 명예도 있고 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하라 그러죠. 그래서 다 사양하고 이제 할 사람 없는 거예요. 할 사람 없는 그 차에 이제 시민단체 지도층 지금 많이 제가 이름 한번 다 알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저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하더라고.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하려고 회의 분위기를 보게 뭐 걸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만 수요일인데 교회에 이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빠져나왔습니다. 빠져나가 도망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. 그 친구한테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야 길이 없다. 자네가 해야 되겠다.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하신 식으로 이해해요. 근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한다 하니까 그럼 해야지 뭐.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까지 했는데 뭘 못하겠노.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수락했습니다.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저희 창립을 하게 됐죠. 그까지입니다. 네. 예. 이렇게 소희룡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노무현 재단 지역위원회를 책임지셔서 일을 좀 많이 하셨고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저희 이렇게 상임 대표가 되셨는데 코로나 시대였던 거예요.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이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저희도 다 겪었지만 노무현 재단이 특별한 어떤 행사도 못했고 활동이 사실 거의 없었던 시기였잖아요. 거기에 대한 아쉬움 없으세요? 아쉬움 많고 네. 너무 미안했어요. 그러니까 재단 회원들한테. 그러니까 아무리 그 코로나가 재난 상황이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그 창조적이거나 좀 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더라면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 뭔가 할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. 근데 그거를 창의적으로 생각도 못했고 실행하지도 못했다는 점이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합니다. 네. 그래도 저는 목사님 가끔 이제 뵈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.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피티켓 들고 있을 때 지나다니면서 저한테 커피 사주신 적도 있거든요. 그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뭐 우리 다 같은 회원이라는 마음이 이제 앞서면 더 마음이 더 따뜻해지거든요. 그냥 일반 분들보다. 그렇죠. 네,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서운하셨겠지만 또 저희는
목사님이 저희 상임 대표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, 감사합니다. 잘 이렇게 지나가신 것 같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이제 저희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재단과 엮어서 활동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런 시간에 가면서 이제 스쳐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분이 계시는데 두 분께서는 혹시 그런 회원들 중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분이 좀 계실까요? 아니, 저는 솔직히 노무현재단 회원들 보면 네. 존경스러워요. 존경스럽고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충성도가 이상한데 열심히 합시다. 그 열심도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 면면들이 아주 인격적으로 이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죠. 분들인데 이제 내가 정목사하고 가까우니까 경계했던 게 그거예요. 정목사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 당시는.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그 회원들은 이제 나이가 다 뭐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들인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봤을 때는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표를 맡아 보니까 먼저 개개인들이 좀 알아야지 내가 좁다 싶어가지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참 많죠. 그 과정에서 이분이야말로 이제 재단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될 분들이구나 알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좀 내가 일종의 국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 가지고 그 이제 조직의 충성도만 생각하지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그런 정신 세계에 대해서는 접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그 노무현 재단 정치 그 현상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시간이 가니까 그때 지금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또 부정적인 그 현상도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지금도 그렇잖아요. 우리 정당 사회 보면 이제 긍정도 많고 부정도 참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우리 정치 현실을 보는데 특히 노무현 재단은 그게 아주 심했어요. 아주 심했는데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전국에 노무현 재단 한 끝에 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가 그래도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죠. 또 이제 또 여러 다른 지역의 그 재단도 방문하기도 하고 지도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막 하면서 이제 대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각도 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자기 기도를 선택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틈새에 이제 정 목사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들어갔다 난 봤어요. 그러면 그것도 흔시키고 뭐 혹독하게 시켰죠.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목사 세계에서 이제 그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좀 진보적인 단체가 있어요.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를 하는데 그 역사가 길죠. 긴데 거기에 목사들을 보면은 면면이 달라요. 아주 우수한 존경하는 그런 목사들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름을 있게 알 수 있는
목사님들 대부분 그 회원들이에요. 근데 일반 목사들은 뭐 택도 안 되죠. 근데 그런 데서 마침 제가 우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구 경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전국 바라보니까 그 전국의 지도자들이 많죠. 한 4쯤이 되는데 그들과 연대해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이런 일들.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구 경북이 이점이 참 많았다고 봐요. 네. 그러면 서 목사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은 정 목사님이신 걸로. 정 목사는 그렇다고 해도 기대가 참 많죠. 네. 기대가 많고 제가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만도 자네는 여기서 봉사가 죽어도 괜찮다. 할 만큼 좀 잔인하게, 참 잔인하게 제가 잘 못됐습니다. 하도 못돼가지고 그런 요구도 하고 또 그걸 또 잘 소화도 해내죠. 지금 사실 노무현 재단 보면 서울 있고 대구도 있지 않습니까? 각 지역에 다 있는데 저는 대구가 좀 이렇게 서울하고는 좀 다르게 노무현에 대한 이제 그 해석과 관심과 사업과 이런 것들 특별히 또 보는데요. 자꾸 서울에서 이제 총소치기를 한 게 안에서 지역에 이제 붙으니까 그런 데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년 이제 언태를 하고 그것도 뭐큰 거는 이제 그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죠.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누구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없지 않습니까? 그때에 이제 정 목사가 이제 사용대표 하면서 이제 틈을 막아준 거예요. 막아주고 여기 지금 김용환 대표님. 김용환 대표는 김용환 대표님은 참 간 게 뭐냐면 내가 사무 대표할 때 계속해서 총무로 이제 왔단 말이야. 그게 철저하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나를 도와줬고요. 또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정 목사 다음으로 이제 그 상임 대표가 됐죠. 원래 같으면 이제 정 목사보다 앞에 되셔야 되는데 이제 한참 뒤에 물렀습니다.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.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인재풀들이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기득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죠. 대구에도 정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한 과정에서 이미 정치에 현재 다 나가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?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위원장 대표라도 이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. 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욕심이라고 해도 그런 바람이죠. 바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? 그때 전체 회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 뭐 그냥 서로 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. 제가 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가 1회차에 김용환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김용환 대표님과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나 그 속에 말씀 중에 이렇게 생각이 묻혀져 있던 말들을 들으면서 참 새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아마도 지금 듣고 보니까 서 목사님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. 같은 말씀을 좀 하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, 이제 그렇게 서 목사님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이 정 목사님과 김용환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다면 정 목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회원은 어떤 분이실까요? 저는
노면재단 회원이 된 사람들, 정말로 자기가 원서를 썼고 회비를 내고 된 사람들인데, 마치 이제 대구만 따로 봐도 대구에서 의식을 가지고 선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맘먹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. 정말로 이 재단 회원과 회원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크고,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누구를 이야기할까 생각하도 재단 회원 전체가 너무나 반짝반짝 멋있고요. 그런 분인데, 제가 그 우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박병성 씨 처음 만났을 때는 그죠? 뭐랄까 아니 저렇게 서슬 퍼런 청년의 삶을 그 아기를 키우는 아빠인데도 저렇게 가질 수 있나? 그러면서도 이게 왜 후퇴하지 않는, 때묻지 않는. 그래서 더 자기는 이제 그 벼르고 이렇게 나를 또 별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 모습,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.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한 사람씩 얘기를 한다면, 또 한 분은 우리하고 독서 모임을 같이 했던 여자분이 계신데, 그 재단 사람 몇 분이서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. 그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선을 보는데, 선을 본 남자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한테. 그래서 그래, 당신이 훌륭하니까 아무한테나 가지 마라 이제 이러고는 얘기를 했었는데, 그 다음에 자꾸 만나면서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했더니, 이제 우리가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려고 하다가 카톡을 봤는데, 카톡 사진 있잖아요. 풀사가 그러죠. 푸사가. 그 사진 배경에 노란 리본이 하나 있더래요. 그래서 그걸 키워서 봤더니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인 걸 알았던 거죠.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. 네. 그런 사람도 있고. 네, 네. 정말로 제가 어디 가나 이제 자랑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, 이분은 서문시장에서 그 이제 미싱이라고 하죠. 네. 그 공장을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.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는데, 나이는 저보다 좀 적은 것 같고,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회원이 되신 거예요.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데, 자기는 그래, 한 분은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도 좋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좋은데 왜 둘 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물을 만큼 너무 순박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순박한 사람이 없겠다 싶을 만큼.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랑 어울리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은 누님 저 이제 그만 나와야 되겠습니다. 왜 무슨 일 있었어? 그랬더니 자기가 노무현을 좋아해서 사람들이 다 옆에서 알리고 소문을 냈는데, 그 미싱에 이제 아주머니 한 8분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물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걸 뭐라 그럽니까? 공장에 이렇게 물건 맡기는 거. 납품하는 거. 그게 저놈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빨갱이가 돼버렸으니까 그 수주를 준다 그러나요? 뭐죠? 네.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, 내가 여기 안 나와서 못 만나고 이런 거는 참을 수는 있는데,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물량이 안 들어와서 이 아주머니 7분이 생계가 안 되면 그건 제가 큰 잘못이잖아요. 제가 참고 차라리 물량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들어앉으신 분이 계세요. 저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일 만큼 정말 살아있는 전태일이에요. 그대로. 그래서 이제 전태일 재단에도 이분이 큰 돈을 후원도 하시고 회원도 되고 했는데, 노무현 재단하면 저는 그분이 제일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는 미워하고 노무현 좋아한다 하지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하는 그대로 좋아하는 것이 왜 저희가 되겠느냐. 굳이 역사의식이 없더라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자.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요. 그분 성함 한번 불러주십시오. 황중식. 황중식님. 네. 정근경 목사님이 가장 애착이 가는 회원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.